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대만이 지금 중국의 침공 이런 거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이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절대로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군함을 대량으로 발주시키고 취획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일본이 완전히 정말 희대의 코미디 극으로 군함 한 척에 20조 원 가까이 드는 이런 군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21세기판 야마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이 이스라엘의 SAR-5급에 필적하는 엄청난 중무장의 초계함을 전력화시킨다는 소식입니다. 600톤급의 선체에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무장이 탑재된 초계함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12척을 전력화할 예정인 토장급 미사일 초계함의 첫 번째 양산형 함정인 이번함 타장이 대만 자체 개발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곧 전력화된다고 대만 언론이 3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토장급은 지난 2014년 선행 실험함 성격의 초도함 토장이 취획한 이후 무려 6년에 걸친 각종 실험과 성능 개량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진수된 이번함이자 최초의 양산형 타장함에 탑재될 신형 함대공 미사일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전력화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토장급은 만재 배수량이 불과 567톤, 전장 60m, 폭 14m에 불과한 작은 초계함이지만 초계함으로 부르기가 미안할 정도의 엄청난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76mm 함포를 갖추어 중국 고속정에 대한 근접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만이 자체 개발한 사거리 160km의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인 쉬펑2, 사거리 400km, 속도 마하 2 이상인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인 쉬펑3를 각각 8발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발이 완료된 하이치엔2가 수직발사관에 32발 탑재되는데요. 이 함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1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로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갖추어 고도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주 높은 성능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토장급 양산형을 11척 양산해서 주력 전투함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고 기동성도 우수한 데다가 공수 조화까지 갖춘 이 전투함 앞으로 대만 해협에서 중국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뭐 삼동선 스타일에 생긴 거 보면 미국의 LCS 인디펜던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생겼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뭐 이 토장, 즉 1번 함인 뭐 실험 성격의 그런 함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6년 동안이나 실험하고 그리고는 2번 함인 타장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11척을 양산한다라는 계획인데 76mm 함포 그리고 정말 이 567톤의 아주 작은 선체 얼마나 대단한 무장이 들어가냐. 8발의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또 뭐 이 아음속 함대함 미사일이라고 해서 적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해군의 그 해성처럼 160km 날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400km나 날아가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이것도 8발. 이렇게 해서 함대함 미사일 16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시대에 수직 발사관인 마크 41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받아서 대만 국산의 마크 41 대만판 수직 발사관을 만들었고 여기에 쿼드팩으로 즉 하나의 발사관에 4개가 함대공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 함대공 미사일 이름은 해검입니다. 해검. 한자로 바다해자 칼검자 해서 해검인데 이 해검2가 들어가는데 이 해검2가 얼마나 대단하냐. 원래는 한 30km 날아가는데 대만이 또 여기다 부스트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100km나 날아가요. 그리고 이 자체에 레이더가 붙어 있어가지고 따로 뭐 이 군함에서 표적을 계속 유도해주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만 처음에 딱 찍어서 그쪽으로 날려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당연히 동시 대응 능력이, 동시 교전 능력이 아주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쿼드팩에서 VLS 8개, 근데 쿼드팩이니까 토탈 32발이 탑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속도도 45노트 아주 빠르죠. 그래서 중국 잠수함이 이 타장 클래스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이걸 공격할 수도 없어요. 워낙 빠르게 다니니까. 또 이런 정도의 작은 배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잠수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위치를 자기가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공격하기 힘들겠죠.
자, 그런데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해상 초계기나 군함이나 이런 데 발견이 되려면은 그 해상 초계기나 군함이 가까이 다가와야 보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상 초계기가 가까이 다가와서 볼 때 되면은 여기서 미사일 날라옵니다. 왜냐? 100km 사거리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또 적의 군함이 또 다가오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400km짜리 미사일, 160km짜리 미사일, 토합 16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음속, 초음속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장급, 타장급이 대만 해협에서 12척이 그냥 종횡무진 누비고 있으면 중국 해군의 수상함들이 과연 마음껏 여기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을까? 겁나겠죠. 그래서 대만이 광화 시리즈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삽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광화하고는 완전 다르게 정말 이 대만으로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뭐 헬기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중국 상륙함들이 대규모 러쉬에서 대만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아내야 되니까 이 스텔스 딱 해서 상륙함이 잘 안 보이고 해상 초계기가 잘 안 보이고 해상 초계기가 포할 때쯤 되면 미사일 날아오고 그렇게 해상 초계기도 대만 해협에서 언제 미사일이 튀어 올라올지 모르니까 겁나겠죠. 함부로 탐색하러 다니려면 그러면 이제 해상 초계기 잘 못 들어오고 해상 초계기가 잘 못 들어오면은 대만 잠수함들이 또 대만 해협을 또 마음대로 누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대만 잠수함이 대만 해협의 물속에 들어있다 생각이 되면 중국 해군들이 또 들어오기 힘들고 또 중국 잠수함들도 들어오기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배 하나로 나비 효과가 계속 팔랑팔랑 나와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조그맣지만 강력한 대만을 지켜줄 수도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대만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이 정말 초대형 삽질을 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스 어쇼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본의 코미디 쇼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예산 검증에서 전체 소요 비용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취소 압박에도 이지스 어쇼 시스템에 대한 집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위성이 이지스 어쇼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규모를 감추고 있으며 이들이 감추고 있는 전체 비용은 당초 책정된 사업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은 9천억 엔 이상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지난해 11월 방위성이 작성한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방위성이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 어쇼 사업은 초기 테스트에 착수하는 비용만 해도 수백억 엔, 즉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방위성이 밀어붙이고 있는 해상 기반 이지스 어쇼의 비용은 9천억 원을 초과하거나 당초 책정된 4천억 엔의 2배 이상 최대 1조 엔에 달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이지스 어쇼 시스템을 동해 연안에 2개소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SM-3 미사일의 부스터가 민간 거주 구역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밀려 결국 해상 기반 플랫폼 도입으로 방향이 수정됐는데요. 애초에 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큰 돈을 들여 육상용으로 개조한 것을 다시 해상용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사일 방어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전용함 2척을 건조해 여기에 이지스 어쇼 시스템을 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위성은 1조 엔에 달하는 비용 외에도 이 이지스 어쇼 탑재함을 지키기 위한 방어 비용과 수리 및 유지 비용이 획득비 외에 1조 엔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스 어쇼의 해상파는 전체 사업비가 2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이 돈이면 이지스 구축함 10척을 더 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레이더, 그리고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SM-3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지스함에 넣어놓으니까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직제로 돌아가죠. 그래서 세 척의 군함이 있으면 비로소 한 척이 상시 가동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군함의 특성이에요. 왜냐? 바다에 출동해서 24시간 365일 있을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휴식해야죠. 또 정비해야죠. 훈련해야죠. 그리고 또 나가야죠. 이걸 이제 삼직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군함 세 척이 있어야 한 척이 상시 동해에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있던 차에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지스 어쇼라는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 유럽을 지켜야 되는데 유럽에는 바다가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뭐 그 북해 이런 데는 있지만 이 유럽 대륙 내륙에는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내륙을 지켜야 되니까 이 이지스-3의 레이더 그리고 SM-3 미사일을 떼가지고 육상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하나씩 설치를 해놓고 러시아로부터 이 유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야 저거 좋네. 우리도 설치하자 해서 이제 2개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는 말이야 루마니아, 폴란드 물론 그건 미국 겁니다.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돈으로 기지만 제공한 거예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하자. 저기에는 이지스-3에 들어간 스파이-1D 그대로 들어가지만 지금이 뭐 스파이-1D 시대냐. 지금은 이제 미국은 AMDR 스파이-6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또 일본이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거 하자.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야 스파이-7 있네. 이거 하자. 이 스파이-7은 뭐냐면은 미 본토 방공용 레이더예요. 어마어마한 고출력의 엄청난 레이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지켜보자. 아직도 뭐 미국도 본토 방공 스파이-7으로 하는데 우리도 본토 방공 스파이-7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그걸 여기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 때가 되니까 해안에다가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해안 주변에 사는 마을들을 선동한 좌파 단체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뭐 제주 해군기지에 구런비가 어떠니 저떠니 KTX 까는데 뭐 도롱뇽이 죽니 안 죽니 또 뭐 과업선 때문에 뭐 여하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사람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 하면서 온 저수지에다가는 그 파넬 깔아놓고 저수지 밑에 있는 미생물들 다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SM-3 확 쐈을 때 여기 있는 부스터가 확 떨어져가지고 민가 지붕 덮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해서 사람 죽으면 네가 앞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해안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반드시 서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는데 이게 부스터가 왜 덮치냐? 아니 그래도 혹시 저 북쪽에서 러시아가 하고 또 이 북조선 놈들이 지금 SLBM 또 중국이 SLBM 만들어 가지고 저 태평양으로 나가서 반대쪽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이게 부스터가 이게 서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동쪽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부스터가 우리 마을 지붕 덮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 죽으면 니 책임질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베 총리가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바다에다, 해상에다 설치하자. 배에다가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온갖 배 구상을 다 합니다. 이런 배를 할까 저런 배를 할까 하다가 어쨌든 배 탑재하는 걸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격이 이게 정비 비용, 지원 비용까지 다 하니까 두 척의 이 해상 기반형 이지스 어시어 플로퍼형 하는데 우리 돈으로 총 20조 원 가량이 든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지스-3 10척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파 단체의 그 황당한 주장 때문에 거기에 정치권이 밀려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돈을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더 쓰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좌파 단체들은 정말 뭐 여기나 저기나 정말 이 국가를 위하는 단체인지 아니면은 그냥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단체인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어디 가나 좀 있죠. 아무튼 이래가지고 일본이 희대의 삽질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 계속 이걸 진행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그냥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이지스-3 10척 더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뭐 싸울 수 있는 함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미사일만 싣고 다니는 배인데 이거 적 잠수함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려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오랜만에 또 삽질하는 모습 보니까 또 왠지 기분 좀 좋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